자, 여러분 이제 기지개 한번 필까요? 자, 기지개. 판례가 있습니다. 예, 판례. 별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결론은 사실 암기해야 되죠, 무조건. 국가배상 인정했다? 안 했다? 이건데, 뭐 이유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주 봐주시면 여러분이 판사다 생각하시고. 자, 첫 번째 1번.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통상적 동그라미. 체크하세요. 근무지로 출근하게, 출근 동그라미. 이거는 특별한 출근이 아니라 통상적 출근입니다. 통상적 출근하다가 사고 나면 이거 국가가 물어줘야 될까요? 이거는 지가 책임져야 될까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 정도는. 그래서 거기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이겼다. 마지막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안 한다? 예, 국가 배상 인정 안 됩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출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이 아닌 애들은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 자,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나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자, 끊어주시고. 행정심판에 의해서 그 해당 행정처분이 뭐가 됐다 지금? 위법하다고 취소가 되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거기 밑줄 줄까요? 기준에 따른 것. 그럼 뭐예요? 이때 당시 해당 공무원은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 기준에 따른 거예요? 기준에 따른 겁니다. 오케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허가 취소 처분을 때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어때요? 그럼 그 공무원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는 규정대로 했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서 어떤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과실이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이 소리죠. 기준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처분 자체는 위법한 처분이야. 그럼 뭐예요? 그 기준이 잘 됐다, 기준이 잘못됐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럼 기준이 잘못된 걸 가지고 따져야지 공무원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상 위헌법률 심사 이런 걸 가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거는 국가배상으로 올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때요? 느낌이 이제 딱딱 오지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그럼 국민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억울할 수 있는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가 아니다. 주소를 잘못 찾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경찰서 대용 깜빵. 깜빵 나오니까 또 움찔움찔하네요. 자, 이 대용 깜빵은 대용이 뭡니까? 대신 이용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온전한 깜빵이 아닙니다. 유치장이 아니고 유치장이 없을 때 간단하게 깜빵처럼 하는 거. 어쨌든 깜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깜빵에서 어때요?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끼리 어때요? 싸고 치우고 받고 또 자살을 한다거나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해당 깜빵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게을리하였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게을리하여 뭐 싸움 나고 사고가 난 거예요. 배상 책임이 당연한 이야기. 자, 4번입니다. 미군 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소속 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자, 밑줄 칩니다. 소속 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밑줄 치시고 공무차 동그라미. 공무차. 출장 동그라미. 가는데 공용 차량이 없었어. 그래서 어때? 개인 소유의 차량을 빌렸습니다. 그럼 차량 자체는 개인 소유지만 이거는 개인 일 보러 가는 거예요? 공무차 가는 거예요? 공무차 가는 거잖아요. 공무차 가는 거니까 공무차 갔다가 올 때까지도 공무차지요? 네, 퇴근하는 것도 공무차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퇴근 시간이 돼요. 이제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공무가 끝나고 공무가 끝났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결론은 뭐다? 국가배상 인정해 줬습니다. 왜냐? 이걸 운전한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지. 이거는 공무상 명령 때문에 갔다 온 거잖아요. 개인의 이익이 있어 없어요? 그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잖아, 전부 다. 개인의 이익은 하나도 없죠. 오케이.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한다.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됐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자, 일단 공무원은 공무원이요. 편취 목적으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해서 시형 아파트 입주권을 매매한 행위. 자, 이거는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직무집행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랬죠? 객관적 외형설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세 번째 줄에
중간부터 외형상으로도 자 끊어주시고 그 앞에 끊어주 외형상으로부터 밑줄 치세요. 외형상으로도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요건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이게 무슨 공무원이에요? 세무과 공무원. 세무과 공무원이 입주권 팔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 국민도 알아야 몰라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구별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건축가 공무원이라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세무과 공무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입주권을 사는 사람이 그 정도는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를 공무원이 하니까 저희는 다 하는 줄 알았죠. 개소리 하고 있네. 요겁니다. 이거는 외형상으로도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냥 개인과 개인이 뭡니까? 입주권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로밖에 못 보는 거죠. 공무원도 일종의 개인이죠? 공무원도 자기 아파트 입주권 팔 수 있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요거는 외형상으로도 공무집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형 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 자, 됐고요. 6번입니다. 공무집행 쭉 하는데 어쨌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외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쭉 해서 이건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 교통할아버지 사건.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 봤던 판례. 그래서 이거는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왜? 교통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외형상 뭡니까? 교통할아버지가 지금 어쨌든 교통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정리를.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버해가지고 교차로까지 나가가지고 했던 건데 어쨌든 위임받은 직무의 위탁 범위를 넘어갔긴 넘어갔어. 물론 넘어갔으니까 교통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중대 가시를 따져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국가가 구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배상 요건이 갖추어진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7번에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자, 여러분 법을 만드는 행위는 이것도 공무집행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집행입니다. 그런데 입법행위에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거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을까 없어요? 위법한 직무집행이어야 되잖아. 직무집행은 직무집행인데. 오케이.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입법행위라면 이거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봅시다. 그 입법 내용이 밑줄 치시고 내용이죠. 내용. 지금 절차는 지금 하자가 없는 겁니다. 내용이 뭐예요? 그 안에 쓰여진 거.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면 뭐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살인인데 10년 좀 5년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서 하고 합시다. 살인하면 상한선이 5년이야.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따질 수는 있지만 이게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자, 가로를 묶습니다.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까지 해서 괄호를 딱 닫으세요. 결론은 뭐예요? 지금 엄청 길게 했는데 헌법의 문헌,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억지로 입법을 하는 이런 아주 어거지 이런 행위가 아닌 한 이런 행위라면 이거는 잘못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었다면 그 내용은 어때요? 그 입법작용은 어떻다? 위법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위반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때요? 이제 문장 해석됩니까? 딱 봐도 이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번입니다. 국가배상 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데 자, 가로를 묶습니다. 굵은 것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절차에 따라 했어. 그렇다면 이거는 위법이라고 바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도 밑줄 치시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닙니다. 근데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그럼 적법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적법한 직무집행 할 때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아, 있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이건 위법한 직무집행이야 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적법한 직무집행일 수도 있다. 일단 지금 얘는 뭐로 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적법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 법령 적합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 당연한 이야기.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9번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여했대. 일반 평균 표준 공무원보다 객관적 주의 의무가 부족했대요. 결하여란 말은 부족했다. 그러면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 뭐 이 정도 됐다면 국가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요건 충족하였다. 됐죠? 자, 그리고 10번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입대했습니다. 소정의 군사교육 마치고 경비교도. 경비교도가 뭐냐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자, 쳐보시고 내가 군대를 갔어요. 육군 지원해서 군대 갔는데 군사교육까지 다 마쳤는데 그 신병 교육까지 마쳤는데 어디로 갔다? 교도소로 보내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교도관들이 있죠. 교정직 공무원들. 그걸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교정직이 교도소 공무원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정직이요, 인기가 엄청 없는 직종이에요. 여러분 근무를 교도소에 가서 하고 싶습니까? 공무원 중에 3대 3D 업종이 있는데 교정직, 소방직, 경찰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 이직률이 가장 높은 3대 업종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왜? 힘드니까. 특히 이제 교정직 공무원들이 인기가 없어요. 가면 교도소에서, 쉽게 말해서 교도소를 지켜야 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생활을 그 재소자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밥 먹고, 자기도 뭐 사무실은 사무실이지만 그 안에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사용 못 합니다. 왜? 괜히 핸드폰 갖고 있다가 재소자한테 핸드폰 빌려줄 수도?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 아이고, 교도관들도 보면 쟤네들도 불쌍하다. 같이 빵살이 같이 하네. 물론 퇴근을 하지만. 그래서 근무 환경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교정직 공무원들이 모자랐어요. 또 뽑아놔도 그래도 되게 많이 뽑아요. 뽑는데 또 금방 그만둬요. 예.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입대한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경들처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교도대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교도대원이에요. 경비교도. 얘는 사실은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밑줄. 얘는 이제 군인이다. 이제 군인이 아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판사는 그렇게 봤습니다.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자, 이거 가로를 묶으세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여기서부터 가로를 딱 해서 경비교도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가로를 닫으시고, 그러면 자, 그러면 얘는 군인이다. 이제 결론은 군인이 아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중배상 금지가 적용되는 사람이 4명 있었죠? 누구?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얘네들은 뭐예요? 이중배상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무원이라면 여기에 포함되는 게 좋아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게 좋아요? 여기에 포함 안 돼서 이중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게 좋겠죠? 이중으로 배상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여기 4명에 포함되면 이중 배상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비교도 애들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것도 빡친데, 자기 교도소에서 근무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중 배상 금지까지 적용을 시켜버리면 열받아 안 열받아? 덜 열받죠. 그래서 얘네들은 거기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이게 뭐라고요? 이중배상 금지 원칙입니다. 딱 2조 1항 단서 나오면 딱 아셔야 됩니다. 이중배상 금지에서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당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이중배상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으세요. 이중배상 단서 조항 딱 밑에다가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밑줄 쫙 쳐가지고. 오케이. 자, 우리 라이브 학생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법 할 때도 이렇게 집중을 딱 해서 따라가야 돼요. 한 번 딱 놓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숨 한번 쉬시고 기지개 한번 피세요. 그렇지.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또 책상 똑바로 앉으시고. 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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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또 갑니다. 자, 11번. 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규정을 했을 뿐이고, 자, 우리 규정에 보면 재산 침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도 재산 침해도 우리가 보상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해주는 게 맞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줄에 재산권 침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예,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규정은 없지만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배상해주겠다라는 소리고. 넘어가셔서 12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며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다. 결론은 이거예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소송을 하지만 이 소송은 무슨 소송이다? 민사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민사소송이에요. 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왜? 가해자가 누구니까? 공무원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국가배상법이라는 특별한 규정을 뒀을 뿐이지 이 소송 자체는 민사소송이다.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아니야. 행정소송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어떤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하는 게 행정소송이죠? 근데 이거는 처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해가 생긴 거예요. 돈 물어줘 하는 거니까 이거는 민사소송이다. 자, 그리고 14.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미리. 근데 여러분, 손해가 생겼는데 손해배상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죠. 손실보상은 잘 인정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손해배상이 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뭐 해야 된다? 위법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공무원이 한 행위가 위법한지 안 한지가 배상의 어떤 결정적인 요건이 되겠죠. 그럼 그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냐 아니야. 하필이면 그게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그 공무원이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처분이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국가배상이 아니죠. 아까 뭐랬다?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해야 되니까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이 일반인이 잘 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를 받아야 되겠죠?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받쳐줘야 나중에 뭐 국가배상 청구하는 데도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그러니까 결론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돼. 또 결론은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돼. 근데 형사소송 진행하기 전에 얘와 관련된 어떤 행정사건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결론은 형사재판인데 지금 이게 재판장이 어디다? 민사재판, 형사재판장이야. 근데 이걸 결정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선결문제. 어려워요? 쉬워요? 먼저 이걸 해결해야 배상을 해줄지 말지가 좀 나오는 거야 지금.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 먼저 선결해야 될 문제가 행정처분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거는 행정소송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행정소송 갔다가 행정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절차가 번거롭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오케이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이 선결 문제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굳이 뭐 또 따로 가. 이해됐나요?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런데 단지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 판단할 수 있지 이거를 여기서 바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왜? 행정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민사재판이고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취소 판결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얘는 좀 하자가 있네. 위법하네. 위법하니까 너 배상해 줄 수
있겠네. 요거 하려고.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느낌 옵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 한번 여러분한테 기름칠 쳐주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근데 위법한 것 중에는 우리가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죠? 무효 사유는 누가 봐도 중대 명백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민사 형사 재판이라 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뭐가 없어. 중대 명백하니까 꼭 행정 재판 아니더라도 이걸 무효야라고 할 수 있지. 잘 들어, 잘 들어. 오케이. 하지만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라는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지 취소 사유다라고 판결 때릴 수는 없어. 민사 형사 재판에서. 이거 어때요? 여러분 좀 이해됩니까?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은 이게 근데 처음 들어도 사실 이해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만 들어도 이거를요. 예, 제가 설명 굉장히 쉽게 드렸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111? 됐어요. 나중에 그거 또 우리가 하게 되면 그때 할 거니까 자 봅시다. 재밌잖아 이런 거 생각하면 논리적이고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려오셔서 동그라미 13번 자 이제 공무원이 뭔가 잘못했는데 이때 공무원은 최광희의 공무원이다. 오케이.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다 공무원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랬죠. 자 됐고 뭐 공무수탁 사인도 다 포함된다 그랬고 자 14번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사경제 동그라미 사경제의 주체로 사경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민사상 계약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계약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건 명령에 의한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고 당사자 소송을 우리는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사경제 그런 주체로 1대1 관계로 한 거랑 같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것도 이제 오케이. 자, 요럴 때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거는 당사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배상이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민법상 사용자 책임 이렇게 가는 거죠. 네가 사장님으로서 국가가 어떤 사장님 같은 거잖아요. 관리 감독할 사람.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거는 사용자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지 이건 국가배상의 어떤 그런 처분이 아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뭐였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쭉 있는데 다섯 번째 줄에 거기 굵은 글씨 거기 다섯 번째 줄 맨 앞에 보시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전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사경제 주체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 시설물 또는 설치 관리하자. 그러니까 앞까지는 사용자 책임이고 근데 공공 영조물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이건 공공 영조물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오케이. 공공 영조물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배상 전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정 전이에요. 99년도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뭐다? 2001년도부터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임의적 배상 전치주의. 아까 배상 전치주의 설명드렸죠? 소송으로 오기 전에 국가배상 청구하면 국가는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해서 배상을 해줍니다. 배상에 내가 불만이 없으면 굳이 소송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송을 남발할까 봐 예전에는 필요적 전치주의로 규정을 해놨어요. 무조건 국가배상 관련해서는 소송 바로 오지 마라. 무조건 배상심의위원회 결정 받아서 와라. 오케이? 그 결정이 불만이 있을 때만 와라 했는데 지금은 그 결정을 먼저 받거나 아니면 결정 안 받고 바로 소송 갈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임의적 전치주의다 라고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15번 자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한 경우 자 공무원이 직무를 직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한 경우 이걸 가로를 딱 묶으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 다 났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 운행 이익은 그 운행을 함으로써 이익은 그 공무원 개인의 이익이다. 국가적 이익이다? 국가적 이익이죠. 공익이지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에게는 뭐다?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없다? 공무원은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굵은 것이 그 공무원은 자기를 위하여 그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자기를 위해서 운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운행한 주체라고 볼 수 없다. 오케이. 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공공영조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어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다. 소유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때요?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 그리고 17번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 이거 최근에 뭐 카페에 질문했던데 저도 생각이 안 나서 답변 못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지. 피해도 받지만 동시에 이익도 받는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봤더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피해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익을 받는 경우. 하여튼 뭐 이런 걸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욕은 막 먹어. 명예훼손의 어떤 피해를 먹지만 학생 수는 늘어나. 뭐 어쨌든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일 때는 어때요? 이익 받은 거를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고 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법 규정이에요. 예. 자, 그리고 18번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기했다. 그럼 공무원도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다. 아까 했습니다. 예. 그리고 19번 집중호우인데 50년 빈도의 강우량. 이 정도는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이 아니다?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적으세요. 밑에다가 국가배상 인정이라고. 언제 인정이 안 됐습니까? 언제 불가항력이라고 해줬어요? 100년. 오케이. 자, 그리고 20번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소외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던 이상, 자, 이거는 영조물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되는데 그 옹벽 위에 올라가서 뭐 하다가 옹벽이 무너져 뭐 해가지고 뭐 누가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성이 안 됐고 아직 공중의 이용에 제공이 안 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통장님은요, 전입신고서 할 때 확인 도장 찍어주고 했거든요, 예전에.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있나? 하여튼, 자, 요거, 공무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통장님이 이사 왔다는 걸 확인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통장 도장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할 때. 요즘에는 그냥 가서 이사 왔습니다 하면 돼. 예전에는 통장님이, 이사 왔어. 그 동네에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해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22번. 상급자가 전입사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해서, 와, 우리 군대 가면 이거 외워라 막 시키죠. 예. 요러다가 잘 못 외우니까 때렸어요. 폭행을 했습니다. 이 폭행은 위법한 거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직무집행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폭행 말고 암기를 시키는 행위. 암기시키는 행위는 직무행위가 아닐까요? 피해 입은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상관이 시키면 어때요? 직무집행으로 봐요, 안 봐요? 명령 복종해야 돼, 안 복종해야 돼? 당연히 이거 외우는 거라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오케이. 선생님, 암기는 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암기를 강요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예, 잘못된 건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를 외관상 봤을 때, 당연히 군대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어, 없어요? 예, 그 정도의 직무집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23번입니다. 도로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서귀포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 국도, 그 지역의 도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시켰다? 국가가 시킨 거예요. 예,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국가도 어때요? 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다. 마지막에 면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다는 말은 책임이 있다.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론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24번입니다. 영업상의 손실이란 두 번째 줄에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 즉 수용 손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손실을 말하는 것은 간접 손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케이. 간접 보상에 대한 준용을 할 수 없고 간접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발생한다고.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지역이 공익사업으로 이제 수용이 됐어요. 공익사업으로 되니까 땅값이 오르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는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이런 거는 간접적인 이익이죠. 간접적인 이익이 손실받았다. 간접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간접 손실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25번 영업상 손실이란 그렇죠? 거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토지건물에서 영업을 못하게 아까 했듯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이런 것들은 뭐다?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뭐 이런 거 다 뭐다? 될 수 없다. 예, 반복이네요. 이런 거는 안 봐줍니다. 지가 투자를 얼마나 했다. 그건 지가 투자를 그렇게 한 거지. 투자를 꼭 그만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이건 뭐다? 원래 여기서 영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벌었던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상시 이제 평균 수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만큼 벌 거야.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27번 마지막입니다. 휴업과 폐업,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금 요게 이제 논란이 된 건데 휴업은 뭐예요? 휴업. 쉬는 거. 폐지는 뭐예요? 아예 문 닫는 겁니다.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는, 왜냐하면 휴업했을 때 배상 금액하고 폐업했을 때 배상은 금액이 같아 달라요? 다르겠죠. 예, 그걸 구분하는데 당의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 여부는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예, 가까운 지역 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보시고 지금 이 땅을 수용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사를 가야 되니까 뭐예요? 영업을 쉬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이사를 현실적으로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다라면 이건 어때요? 영업이 폐지된 거예요? 잠시 쉬는 거예요? 이사 가는 동안 쉬는 거지요. 근데 이사를 가더라도 이거는 영업을 못한다. 이 영업은 반드시 이 지역에서만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 뭐 특산물 하여튼 뭐 이 지역에서만 해야 장사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거는 이사를 가는 게 의미가 없죠. 이제 영업 자체를 못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사를 가는 게 안 되는 거라면 이거는 폐지로 보는 것이고 이사를 가서도 할 수 있는 영업이라면 이거는 휴업으로 본다. 어때요? 간단하죠? 아, 이런 공부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이러네. 와, 이런 거를 구별해야 되겠네. 이런 걸 구별해야 배상 금액도 달라지겠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쌉 정리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Are you okay? 우리 111 녹화 본 친구들도 자, 한 번 더 복습을 할 때는 자, 여러분 제가 복습하는 방법 바로 문제를 풀지 말고 요약집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쭉쭉쭉 읽었을 때에 아, 설명한 게 기억이 나고 이 말이 이 문장이 어떤 의미다라는 게 빡빡빡 와 닿는지를 스스로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장을 굉장히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뭐다? 아, 요런 걸 틀리게 내는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판례 쭉 갑니다. 집중하시고. 자, 143페이지 비례 원칙 판례 1번. 자, 책 보세요.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했다. 일단 가스총 동그라미 하시고. 가스총은 기본적으로 우리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 사용 어떤 방법이 있죠. 가스총 뭡니까? 뭐 하지 마라 돼 있습니까? 얼굴을 향하여 쏘지 마라가 아니고요. 얼굴을 향하여 몇 미터 이내에서? 1미터 이내에서 쏘지 마라. 얼굴로 쏘는 게 맞아요. 가스총은. 얼굴로 쏴야 코에 냄새를 맡아서 쓰러지겠죠. 근데 너무 가까이 1미터 이내 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거에 항상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얼굴로 쏘지 마라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가스총에는요. 가스도 나가지만 고무탄이 나가는 총도 있다 그랬죠? 앞에 또 고무 마개가 있었어. 근데 가스 나가기 전에 고무 마개가 띵 나가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실명이 된 겁니다. 이거 당연히 경찰 책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2-1, 2- 이거는 이제 같은 맥락의 판례인데요. 제재적 행정처분. 자, 제재적 행정처분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도 최근에 카페에 질문이 있어요.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적 처분이 뭐냐고. 그렇죠. 이럴 때 저도 좀 많이, 이거 몇 번을 설명했. 그리고 제재가 뭐예요? 제재한다. 벌 준답니다. 벌 준다. 오케이. 예. 벌 주는 처분이 뭐 있어요? 제재적 처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제재적 행정처분이, 자, 요게 이제 주어입니다. 주어. 괄호 묶을게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자, 그래서 이거 끊어주세요. 딱. 그러니까 제재처분이 너무 과했는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분의 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성의 필요, 그쵸? 자,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쵸? 이에 따르는 재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이 뭐다? 제재 처분. 오케이. 자,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다 따져봐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2-2.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수입 녹용. 녹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슴뿔. 사슴뿔. 자, 녹용 중 일정 성분이 기준치 0.5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이게 이제 일정 성분, 몸에 좀 안 좋은 성분인가 봐요. 그래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해서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를 지시한 처분이, 자, 끊어주시고. 이 처분이 무슨 처분이에요, 지금? 제재 처분이죠. 그렇죠. 오케이. 야, 다 빠꾸시켜. 이거는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녹용 다 돌려보낸 것. 이거는 왜 소송이 났겠어요? 수입업자가 너무 억울했겠죠? 아니, 일부에서 그런 건데 이걸 전부 다 빠꾸시키면 어떡합니까? 근데 일부에서 나왔지만 어때요? 그 일부를 다 찾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야 지금. 일단은 다 빠꾸. 왜? 개인의 피해. 이 개인의 피해는 이 개인 업자의 피해지요? 이것보다 공익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공익은 뭐예요? 국민들의 건강이죠. 요 정도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이 더 중요해. 이런 걸 엄격하게 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3번.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요것도 제재 처분이겠죠? 예, 뭔가 안 좋은 거잖아요. 벌 주는 거니까. 자,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 끊어주시고. 항상 제가 뭐라 그랬다? 판례 볼 때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왜 이러고 있는지. 이걸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를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게 이제 사익이죠? 예, 개인의 피해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되는 일반 예방적 측면. 일반 예방적 측면이 뭐예요? 공익적 측면이죠. 됐습니까? 일반 예방, 우리 특별 예방, 범죄 일어날 때 배웠었죠? 일반 예방은 뭡니까? 일반인들을 예방하는 것이고, 특별 예방은 특별한 사람들, 특히 전과자들을 예방하려는 목적의 활동이 특별 예방.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또 오해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반 예방은 일반인을 예방하는 거 맞아요. 특별 예방은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예방하려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거죠. 범죄자를 그냥 봐준다, 처벌한다? 처벌의 확실성, 확실하란 말은 무조건 일단 처벌한다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다. 오케이? 엄중성은 처벌을 할 때에 어떻게 한다? 살살한다, 세게 한다? 세게 한다는 게 엄중성. 확실성은 경미한 범죄자도 처벌은 하겠다라는 게 확실성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잘 구별하시고, 그래서 확실성이 있다라면 어때요? 사람들이 범죄하는 걸 두려워하겠죠. 야, 이거는 봐주는 게 없어. 초범도 안 봐줘. 무조건 일단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확실성은 일반인들에게도 예방 효과가 있죠. 전과자들은 에이, 이해하면 버리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엄중성이 더 효과가 있죠. 걔네들은 더 세게 해야 돼. 그래서 가중 처벌하잖아요. 오케이. 어쨌든 그런데 이 처벌을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다? 일반 예방 효과도 있고 특별 예방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일반 예방은
일반인들을 예방하는 게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왜 앞에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나요?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디서 헷갈렸는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일반인이라고 하니까 왜 여기 범죄자가 나왔냐 이거야. 일반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봐라!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처벌받는다. 너 봤지? 조심해. 너도 봤지? 조심해. 이해하셨습니까? 응,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기가 일반인 예방이라 하니까 일반인을 처벌한다. 요렇게 해야 맞는 줄 알아. 일반인을 왜 처벌합니까? 일반인이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자꾸 놓친다고. 물론 제가 더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데, 예. 이제 이해하셨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립니다. 특히 블루베리님. 오케이? 자, 아주 많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서 사실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질문을 계속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카페 답변 제가 직접 달죠. 전 답변을 누구한테 시킨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오죠. 아니 이거를 수업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모를 수 있죠. 예, 그게 저의 일이죠. 예, 진짜로. 자, 됐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찰 되시면 늘 반복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맨날 항상. 자, 됐고. 일반 예방용. 자, 4번입니다. 단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자, 상황이 이렇죠? 자, 끊어주시고. 여기서 요정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요즘로 말하면 그냥 룸사롱. 아주 비싼 술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대부. 여자들도 나오고요. 막 그런 술집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예전에 내부자들 영화 할 때, 어떤 한옥집 같은 데 쫙 들어가지고 안방에서 상 쫙 깔아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경영이가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술차 뭐 있잖아요. 예? 엉덩이가 딱 보이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다 그런 막 한복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예, 저도 영화에서 본 겁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자, 어쨌든 단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에 출입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무원들이 가면 안 되고 일반인들 그런 좀 하여튼 참고로 여러분 여성 접대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유흥주점은 접대부가 있어도 돼요. 근데 접대를 술 먹고 노래하고 안주 먹는 데만 접대를 해야지 그 이상 성관계로 발전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성매매가 되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런 경우인데 공무원이 만약 그런 데 가가지고 접대를 받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 징계를 먹었습니다.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도 능히 위 훈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생각하면 또 끊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슨 처분을 받았다? 한 번 갔는데 뭡니까? 파면 처분을 받은 거예요. 파면.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오바다. 한 번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자, 됐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여객 운송 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자, 끊어주시고. 또 이제 지입제란 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또 막힙니다. 그렇죠? 지입제가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운행 뭐 택배 업체도 마찬가지고 뭐 여객 운송사 어떤 여객 회사입니다. 근데 그 버스 차량이 있죠, 차량. 차량이 회사 차량이 아니고 개인 차량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차를 사가지고 회사에 들어가. 그 차가 있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됐습니까? 차는 네가 관리해. 대신에 우리가 월급을 줄 테니까 거기 안에서 네가 기름 넣고 다 해. 이런 게 이제 지입제 차량을 운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택배 회사다. 먼저 회사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택배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너 차 있어? 그럼 너 입사해. 네 차 가지고 택배하러 다녀. 이런 게 지입제 운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 끊어주시고 그 사업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운수사업법 규정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 원래 이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입제로 운영을 하면 그 여객 운송 회사나 또는 택배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입제 운행을 하는 게 좀 더 신뢰가 갈까요? 더 불안할까요? 왜 불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브랜드 있는 회사가 관리를 하는 게 우리는 더 믿을 수가 있죠. 그 운행하는 사람은 어때 돈을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적게 벌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차량 관리하고 하려면 어때요? 자꾸 아끼겠죠. 그러면 차량 점검도 한 2번, 3번 해야 될 걸 한 번밖에 안 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성이 높아지죠. 좋아요.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지입제식으로 운영하면 이거는 위법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허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돼. 이런 회사의 규모에서는 지입제로 운행하면 안 돼. 만약에 지입제로 운영하는 게 걸리면 니네는 무조건 뭐다? 그렇죠. 사업을 취소해버릴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자, 쟁점이 된 거는 두 번째 줄에 필요적 취소 동그라미.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요거는 좀 오바다. 취소를 하더라도 뭐다? 상황을 살펴가지고 요 정도라면 취소까지 하는 건 좀 그러네. 그래서 영업 정지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무조건 이런 거 걸리면 무조건 필요적 취소로 돼 있다. 필요적 취소란 말은 무조건 취소한다는 겁니다. 상황 따지지 않고.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법이 오바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해됐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다? 필요적 취소로 돼 있던 거. 취소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필요적 취소로 규정돼 있는 그 규정이 너무 오바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됐고. 그래서 필요적 취소 동그라미하고 거기 규정은 동그라미하고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6번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자, 우리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딸 수가 없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국가보안법 범죄를 저질렀다. 오케이? 간첩짓을 했다는 거죠. 또는 살사방, 살인, 사체유기, 그렇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리고 강쓰리, 강도, 강간, 강제추행, 오케이? 양유감, 약취유인, 감금. 차를 이용해서 약취유인해가지고 감금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절도죄에서 운반 역할을 했습니다. 절도한 물건을 차량에 싣고 운반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케이? 그랬다라면 면허가 취소되고 그러면 1년간 면허를 못 딴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면허가 없는 녀석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 그러면 몇 년간 면허 못 딴다? 3년간 면허 못 딴다. 이거 나오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이란 말이죠. 이것도 반드시 운전면, 이것도 반드시 동그라미 취소. 이게 아까 방금 위에서 봤던 필요적 취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비례 원칙에 위반했다. 범죄를 가벼운 거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무조건 취소하는 것도 이것도 너무 오바 아니냐.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꾸죠. 뭐 임의적 취소로 바꾼다든지.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게. 됐나요? 또는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지라는 것도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선택적으로.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런 판결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헌재 판결이지요? 헌가라고 돼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요? 위헌법률 심사를 받은 거니까 나중에 법이 개정됐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쫙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좋아요. 자, 7번입니다. 사법시험 2차 시험에, 자, 2차 시험은,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요.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사법시험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보통, 2월? 예, 보통 2월에 1차 시험 봤어요. 객관식. 그리고 한 6월이나 7월에 2차 시험. 주관식.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9월이나 10월쯤 되면 최종 발표가 나요. 합격.
자, 그런데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 여기 2차 시험이죠. 지금 2차 시험. 그렇죠. 2차 시험 주관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2차 시험 수석 합격하는 사람 점수가 몇 점이냐면 보통 한 60점 정도입니다. 수석이 전체 1등이 한 60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보통 한 50점 정도에서 뭐 45점 이상 그 정도 맞으면 거의 합격이에요. 근데 2차 시험에 뭐가 있다? 과락 제도가 있는 게 과락. 과목별로 40점이 안 되면 꽈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꽈락 제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점수가 엄청 낮죠? 여기는 꽈락만 면하면 거의 합격이야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고 2차 시험이.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꽈락이라는 게 2차 시험에 있으면 이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수석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이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과락 제도가 있다는 거는 너무 심하다. 어떤 친구는 한 과목이 과락이 나와서 근데 평균 점수는 60점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사법시험 2차 시험이 과락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구사법시험령 요 조항은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래, 네 말은 알겠으나 공익적인 게 더 크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거는 비례 원칙에 맞다. 비례 원칙에 위반한 게 아니다. 괜찮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또 너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 같은 말, 그리고 평등의 원칙도 위반한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8-1번.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우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어때요? 가중처벌 받죠? 근데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기 전에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 그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음주가 2회까지는 1회랑 2회랑 똑같았어요. 3회부터 가중처벌이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2회부터 가중처벌 받게 된 거예요. 얘는 근데 예전 법으로 한번 1회 위반한 게 있었어요. 근데 개정이 되면서 얘한테는 이제 불리해진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법대로 하면 나는 그게 아닌데 지금 법대로 하니까 예전 거까지 합쳐져가지고 2번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나 억울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쭉 보시면 2회 이상 위반한 것이 구도로법상의 음주운전 전과도 여러분 같으면 포함시켜야 될까요? 그거는 옛날 거니까 제껴두고 이번 거부터 1회로 할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포함시킨다. 오케이. 그래서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니다.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예, 음주운전한 새끼가 뭐 말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 법을 바꾼 공익적인 요소가 있겠죠. 법을 바꿀 때는 어때요? 개인을 위해서 바꿉니까? 공익을 위해서 바꿉니까? 그럼 공익이라면 여기서 공익은 뭘까요? 이 법을 바꾼 이유가. 그렇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음주운전을 그렇죠. 더 못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 공익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다. 개인한테 요 개인한테는 조금 더 불리해지겠지만 이런 정도의 사익이 좀 침해를 받는 정도는 짜져라. 오케이. 괜찮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자꾸 하면서 어때요? 헌법적인 느낌 받고 있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런 느낌. 항상 헌법은 이익 형량이에요. 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개인의 이익과 공익, 이 사람의 기본권과 이 사람의 기본권, 그 상황에서 어떤 거를 더 우위에 놓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이제 9번도 보겠습니다. 여기 왜 8-1이라고 돼 있고 8. 자, 됐고 9 집회시위법 6조 1항. 6조 1항은요 5개 집회 신고 규정입니다. 우리 신고 언제 한다? 집회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이거 알지요? 오케이. 자, 어쨌든 그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쟁점이 뭐였냐면, 자, 저 보시고. 우리 헌법에 보면 어때요?
집회 자유라는 이 기본권이 보장돼 있어 없어요? 배워서 알죠? 이제 집회 자유. 이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권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누리게 해줄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무조건 최대한 누리는 게 아니라 뭐가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의 안녕이 깨지지 않는 공익적인 차원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오케이. 자,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제로 이제 법률에다 정한 거예요. 신고 안 하면 집회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신고한다는 건 일단 어때요? 내 자유를 뭔가 제한하는 느낌 들잖아요. 아, 그러면 정말 자유로운 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돼. 심지어 신고했다가 어때요? 빠꾸당하는 경우도 생겨. 그러면 기본권에 어때요? 침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률은 잘못됐다.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법률이 지금 제한을 해? 안 돼! 이 신고제는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야. 라고 갔더니 이제 뭐라고 판단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집회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줘버리면 아무 때나 여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버리면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익적인 점에서 봤을 때 신고제 정도는 괜찮다. 신고한다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허가제하고는 같다 다르다? 허가는 신청을 해도 허가를 받아야 돼. 허락. 어떤 요건에 딱 맞아야 돼. 그래서 허락받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신고는 그다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는 목적은 뭐다? 공익 목적. 왜 받느냐? 신고를 받음으로써 얘네들이 몇 명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혹시 그 장소에서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경찰이 그렇죠? 우리 국가가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안전 차원에서. 그 정도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 형량했을 때 적당한 제한이다. 비례 원칙에 위반한 게 아니다. 신고제. 만약에 허가제였다면 아마 위헌 판결 받았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자, 두 번째 줄에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익이 있겠죠?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협력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며 위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신고 사항이나 신고 시간 등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신고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조항이 정하는 사전 신고 의무로 인하여 집회 개최자가 겪어야 할 불편함. 집회 개최자가 겪는 불편함이 사익이죠? 예, 사익의 침해가 이런 폭으로 제한되는 이런 사익과 신고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은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비례에 맞다. 즉 공익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위 조항 중 5개 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어때요? 이제 쌉 됐습니까? 이것도 헌재 판결이죠. 그러니까 헌법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접근해서 설명을 듣고 읽을 때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찾아내기가 사실 힘들어요. 문장이 되게 길어서 읽다 보면 그래서 결론이 이게 설명 들으니까 어때요? 쉬워 안 쉬워요? 이렇게 딱 각을 잡으셔야 된다고. 헌법 판례는. 오케이. 자, 벌써 시간이 또 됐네요. 예. 신뢰 보호의 원칙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자.